안녕하십니까. 자, 랩뷰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는 이제 어떤 전압이나 전류를 이제 측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하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내가 예약을 걸고 싶다. 그래서 측정을 하기 위한 예약 시간과 종료 시간을 지정을 하면 그 시간이 되면은 측정을 시작을 하고 또 측정 종료 시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측정이 종료되는 이런 기능을 구현하고 싶은데 이거를 구현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어떤 게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 랜덤 데이터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하는데 그 표시하는 시점을 내가 지정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사이에만 그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습할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 속성은 웨이브폼 차트 형태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클리어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웨이브폼 차트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차트 지우기 동작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타임스탬프 입력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하실 수 있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보면은 시, 분, 초 정보만 표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측정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입력받을 수 있게 입력 컨트롤을 만들었고 측정 예약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이 관련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시간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시간이 관련된 시작 시간을 만족을 하면 그때부터 측정을 시작을 하고 컴퓨터 시간을 계속 폴링하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종료 시간보다 오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측정을 멈추는 동작을 수행을 할 거고 관련된 측정 구간에서는 측정 물음표라고 하는 이 불리언 스위치 타입의 불리언 버튼이 인디케이터인데 측정 구간에는 참값이 되고 측정이 종료가 되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불리언 버튼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어그램은 크게 3개의 화일 루프가 병렬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고요. 가운데 루프 같은 경우는 측정을 수행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루프 같은 경우는 측정 조건을 체크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루프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용자 이벤트 처리하는 루프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이벤트에 따른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는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측정 예약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라고 하는 이 입력 컨트롤에 입력된 값을 이용을 해서 각각을 초 정보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서브 vi 같은 경우는 이제 calculate time이라고 하는 서브 vi를 운영을 할 거고요. 관련된 서브 vi 같은 경우는 이 왼쪽 하단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타겟 시간 정보를 입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 형태로 입력을 받게 되면은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출력 포맷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 대문자 H,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대문자 M, 퍼센테이지 대문자 S, 이거는 시, 분, 초로 값을 표시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 값으로는 시간 2자리, 분 2자리, 초 2자리 해서 총 6개의 원소를 갖는 문자열이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는데요. 그거를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잘라낼 데이터의 길이는 다 2개로 동일한데 옵셋 정보만 다르게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가 0에 해당하는 옵셋부터는 시간 정보가 출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옵셋이 2인 경우는 분 정보가 나오겠고요.
옵셋이 4인 경우는 초 정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자, 10진수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숫자로 변환하신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는 자, 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60분이죠. 근데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3600을 곱해주면 초로 바뀌게 되겠고, 분 같은 경우는 60을 곱해주면 자, 초로 바뀌겠죠. 그래서 각각을 다 초로 바꾼 다음에 더 복합연산을 이용해서 더해주면은 토탈 시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탈 시간 정보를 자, 이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 시간에 해당하는 토탈 시간 정보와 종료 시간에 해당하는 토탈 시간을 구한 다음에 이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폴링 방식으로 해서 100ms 주기로 측정 예약이라고 하는 값이 참인 경우, 그러니까 측정 예약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 특성이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참값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 예약 값이 참인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관련된 참 조건의 코드가 수행이 되겠는데, 자, 위에 같은 경우는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현재의 타임스탬프 정보를 이 calculate time이라고 하는 서브 VI에 인가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의 시간에 대한 토탈 시간을 이제 초로 환산한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값이 내가 입력으로 인가했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그 사이에 존재하는지, 지금 보면은 시작 초와 종료 초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이벤트 구조에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이제 실제 초로 계산한 값이 자, 설정되어진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주기적으로 계속 이용을 해서 내가 현재 취득한 날짜 시간에 해당하는 그 초 정보가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범위 안에 계속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 범위 안에 존재하면은 측정을 계속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측정을 종료할 텐데요. 측정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 측정 물음표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자, 불리언 타입의 자, 그 인디케이터 정보를 계속 측정 구간에서만 참으로 해주고요. 여기서는 엔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연산 중에서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시작 초보다 크거나 같고 종료 초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측정 물음표 값이 참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루프에서는 측정 물음표 값이 참인 경우에만 난수 생성 함수의 출력값에 곱하기 100을 해서 자,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그래프 웨이브폼 차트에 표시가 되도록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3개의 병렬 루프는 스탑, 그러니까 정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다 정지가 되도록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측정 예약 켜짐 예약 꺼짐 기능 구현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 누르시고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요. 우선 자, 메인 VI는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일단 메인 VI는 닫아 놓고 하나를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자, 서브 calculate tim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브 VI부터 구현하겠습니다. 자, 서브 VI 구현하실 때 자, 관련된 부분을 좀 키우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미시게 되면은 일단 보기의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그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가져오시겠고요.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해 주시겠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부분을 자, ROI를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고요. 자, cal time이라고 하겠습니다. calculate time의 약자고요. 자, 입력으로는 타임스탬프 정보를 입력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타임스탬프 입력 컨트롤을 만드는 방법은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신 다음에요. 자,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에라 클러스터 입력 값을 출력으로 연결해 주도록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이즈, 케이스 구조 사이즈 좀 키우시겠고, 우선 첫 번째로 자, 프로그래밍의 타이밍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타임스탬프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불러오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컨트롤로 변경을 하시면 자, 타임스탬프 입력을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자, 타겟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프론트 패널로 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타임스탬프를 컨트롤 만들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는데, 일단 가운데 이제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가 있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몇 가지를 안 보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증가 감소 버튼은 저는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맷에서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시스템 시간 포맷, 시스템 날짜 포맷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날짜 정보는 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날짜 사용 안함을 체크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시간 포맷 같은 경우도 자, 사용자 시간 포맷으로 저는 바꾸겠고, 여기서 시분초로 표시하겠고, 저는 24시간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형태의 포맷으로 이제 바뀐 게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배치를 좀 하시겠고, 커넥트 펜은 저는 왼쪽 상단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시간 정보에 해당하는 시분초를 저는 이제 클러스터 형태로 출력을 내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시분초 같은 경우는 우선 숫자형 인디케이터죠. 그래서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되는데,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자, 형은 아마도 파란색 그 와이어이기 때문에 자,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겠고요. 저는 일단 부호 없는 롱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라벨은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겠고, 그리고 여기서 디스플레이 포맷에서 저 같은 경우는 최소 필드 폭은 2자리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좌측은 0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됐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최소 필드 폭은 2자리. 자, 이렇게 하면은 00이 되겠고, 시 복사 분. 자, 여기도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분. 그 다음에 또 복사하신 다음에 초로 하겠습니다. 아, 잘못됐네요. 자, 복사하신 다음에 초. 자, 초로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간격을 적당히 맞추시고요. 자, 오른쪽 경계 맞추시고, 자, 수직 중심 맞추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관련된 거를 저는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클러스터에 기본 왁구를 불러오신 다음에 클러스터 안에 관련된 정보를 넣어주시고,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정해서 크기에 맞게 조정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이것도 시간이 아니고, 시간으로 하죠, 뭐. C로 하겠습니다. C 분초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클러스터의 이름은 시간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값은, 이 아래쪽에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제가 커넥터 펜을 연결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이거를 토탈 시간도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숫자형 인디케이터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자리 맞춤은 자, 가운데로 하겠고, 자, 이거는 총 시간 초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선은 자, 부호 없는 롱으로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 데이터 타입인데 이따가 그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자, 타입을 좀 더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총 시간 초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실제 문자열 인디케이터도 한번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인디케이터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mon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값은 이 아래쪽에 제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프론트 패널에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 작업은 다 끝났고요. 커넥터 펜까지 연결이 다 끝났죠. 자, 다음은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필요한 거는 타겟 시간에 대해서, 자, 문자열에 가보시게 되면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라벨은 아래쪽으로 배치하고 입력으로 자, 타겟 시간을 자,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 포맷 문자열 같은 경우는 생성에 상수하셔가지고, 자, 퍼센테이지 대문자 h,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대문자 m, 퍼센테이지 대문자 s,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두 자리씩 해서 시분초 정보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출력 값에 자, mon이라고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연결해 보겠고요. 자, 여기서 에러 클러스터 연결을 시켜줘서 실행 버튼을 활성화시키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는 값이 타겟 시간이 지금 제대로 인가가 안 됐죠. 누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을 현재로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겠고요. 자,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시분초 정보가 이렇게 문자열 인디케이터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이제 각각을 시분초 정보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옵셋은 시간은 첫 번째가 시간이기 때문에 옵셋은 0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2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것을 자, 두 개를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겠고, 입력으로 동일한 값을 인가해 주겠고요. 이번에는 옵셋은 2로 하고, 그 다음에 옵셋은 자, 4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mon도 자, 이렇게 뒤로 해서 와이어를 최대한 깔끔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첫 번째 것만 제가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 보면은 숫자 문자열로 변환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지금은 자, 이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걸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10진수 문자열을, 자, 헬프를 보시게 되면 10진수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하나만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하겠고, 자, 참고하는 코드는 아래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출력으로는 그냥 롱 타입이네요. 부호 없는 롱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다 데이터 타입을 형을 그냥 인테저 32bit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형 인테저 32bit, 얘도 자, 형을 인테저 32bit, 그 다음에 초도 인테저 32bit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관련된 10진수 문자열을 숫자로 함수를 하나 더 이렇게 두 개를 더 불러오신 다음에 자,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마찬가지로 연결해 주십니다. 자, 3개 얼라인을 왼쪽 경계로 맞추시겠고요. 자,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이제 시간 정보로 이제 내보내는 건데, 관련된 거는 솔직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니터링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클러스터에 대한 상수값 하나 만드시고요. 테두리 더블 클릭하시고, 자, 클러스터에 가보시면은 이름으로 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력으로 내보낼 클러스터 데이터 타입을 연결해 주시고 시분초 하신 다음에 시간 정보 인디케이터의 값을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값이 이제 시간 정보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두 번째로 나온 게 분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값이 초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자, 다음으로는 토탈 시간을 초로 환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숫자형에서 자, 곱하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시간 같은 경우는 3600을 곱해줘야지 초가 되겠죠. 그래서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3600을 자,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분 같은 경우는 자, 6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도 자, 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결을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60을 곱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초는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복합연산을 이용하셔가지고 세 개의 값을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로 환산한 값, 그 다음에 분을 초로 환산한 값, 실제 초값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총 시간 초 정보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서브 VI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동작을 확인해 볼까요? 자, 타겟 시간을 1시간으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3600초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 확인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메인 V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VI 같은 경우는 일단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측정 예약, 자, 메인 VI 불러오겠고,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서브 VI도 일단 자, 호출을 해 놓겠고요. 화일 루프를 일단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를 먼저 운영할 건데, 자, 여기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겠고요. 그 다음에 자, 컨트롤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우선 이 서브 VI에서 입력해서 생성에 컨트롤 하시게 되면은 자, 타임스탬프 입력 컨트롤을 하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우선 불러오신 다음에 시작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 그리고 이걸 하나 또 복사하시고, 자, 종료 시간이라고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불리언에서 빈 버튼을 하나 불러오겠고,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자, 측정 예약이라고 하겠고, 자, 오프 텍스트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예약하고 글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지 버튼도 하나 불러오겠고,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는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라벨은 자, 스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배치를 하겠고, 온라인은 왼쪽 경계로 맞추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누른 버튼 스위치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프로퍼티에서 자, 라벨은 측정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측정 물음표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빈 버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라벨 보이지 않게 하겠고, 자, 프로퍼티에서 클리어라고 하겠습니다. 라벨은 클리어라고 하겠고, 자, 불리언 텍스트, 오프 텍스트는 클리어, 대문자로 하겠고, 글자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고요. 자, 컨트롤들을 한쪽에 좀 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종료 시간, 시작 시간 다 이쪽 한쪽으로 배치를 하겠고, 우선 첫 번째로는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를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측정 루프가 되겠죠. 그래서 자, 화일 루프에서 보이는 아이템에서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표시하시게 되면 이렇게 주석을 다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자, 측정 루프라고 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를 일단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측정이라고 하는 불리언 값을 자,
자, KS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이 측정이라고 하는 값이 참인 경우에는 제가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랜덤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숫자 0의 난수 이용하셔가지고 자,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성의 상수에서 곱하기 100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0에서 100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출력해서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고요. 자, 여기에다 그래프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while loop에 자, 기다림 함수를 자, 넣어서 100ms 기다림을 주겠고요. 생성의 상수에서 자, 100ms 기다림 함수를 사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스탑 버튼에 대해서 자, 생성의 자, 로컬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자, 쓰기로 읽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이 될 경우에는 while loop가 정지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실행 버튼이 지금 깨져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자, 깨진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렛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떴죠. 그래서 닫게 하신 다음에 이 스탑에 대해서 자, 기계적 동작 특성을 스위치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실행 버튼이 활성화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측정 루프가 동작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자, 현재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지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자, 실버의 그래프의 웨이브폼 차트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저는 이 플롯 범례를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고, 배치는 자, 여기서 사이즈를 자, 클리어라고 하는 이 버튼을 좀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고, 자, 이렇게 하시면 프론트 패널 UI는 다 완성이 됐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측정이라고 하는 값을 제가 강제로 자, 이렇게 참을 하게 되면 랜덤 데이터가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되죠. 자, 이렇게 동작되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측정 루프는 다 완성이 됐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자, 사용자 이벤트 처리하는 루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용자 이벤트 처리하는 루프를 만들 텐데 구조에서 while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표시해서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고요. 이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구조에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스타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저는 이벤트를 처리하겠고요. 이때 자, 새 값을 자, 하시겠고, 스탑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새 값을 while loop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입력 터미널이 연결 안 된 게 있죠. 그래서 생성의 상수에서 자, 입력 터미널 연결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 측정 예약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예약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새 값으로 하겠고, 관련된 컨트롤을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자, 생성에 상수하시고, 이 경우에 자, 이 calculate time라고 하는 서브 VI를 제가 두 개를 이제 호출을 해서 각각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에 해당하는 타임스탬프 정보를 인가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종료 시간. 자, 이 서브 VI의 입력으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인가를 해 주시겠고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출력으로는 토탈 시간 초정보로 나오겠죠.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만드신 다음에 이거는 시작 가로 열고 초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생성의 인디케이터 하신 다음에 종료 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예약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입력으로 인가한 타임스탬프에 해당하는 타임스탬프 타입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초정보로 바꾸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처리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 클리어 값이 변경이 됐을 때도 제가 이벤트를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자,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 클리어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은 그냥 놓을 때 렛치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을 불러오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고 자, 생성의 상수를 하시게 되면은 히스토리 버퍼를 초기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구현한 상태에서 한번 또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자, 프론트 패널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시작하고 종료에 해당하는 자, 이런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보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측정 물음표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그 불리언이기 때문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자, 불리언 불리언 컨트롤이기 때문에 이 세 개는 이제 이 아래쪽에 보이지 않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는데 최초 실행할 때 이 그래프에 대해서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정지 버튼도 일단 거짓으로 하고 실행하신 다음에 클리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웨이브폼 차트에 히스토리 데이터가 다 지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 여기서 또 확인하셔야 될 거는 시작 시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누르신 다음에 시간을 현재로 설정하시고, 마찬가지로 얘도 현재로 설정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끝에는 그냥 0으로 하겠습니다. 0초로 하겠고, 뭐 43분 그 다음에 C분초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43분으로 하고 끝에를 이건 44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3분에서 44분까지 1분 동안 데이터를 내가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값을 입력하시고 측정 예약을 누르시게 되면은 시작초와 종료초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내가 현재 타임스탬프 정보를 초로 바꾸신 다음에 그 현재 타임스탬프 정보의 값이 이 레인지, 이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 범위 안에 해당되면은 이 측정 물음표 값을 참으로 해서 그래프를 표시하도록 운영을 하는 코드를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지를 누르시겠고,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이벤트 처리하는 루프까지 동작을 확인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자, 여기서 측정 조건을 체크하는 루프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구조에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더 만드시겠고요. 자, 서브 다이어그램 자, 보이게 하겠고, 측정 조건 체크 루프라고 하겠고요. 자, 관련된 코드 안에다가 우선 측정 예약에 대해서 자, 제가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불러오겠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측정 예약이라고 하는 버튼이 지금 기계적 동작이 렛츠로 되어 있네요. 근데 저는 스위치로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로 하겠고, 자, 스위치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값 정보를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이 측정 예약이라고 하는 값이 참여되는 경우에만 자, 이제 관련된 그 케이스가 수행이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타이밍 함수에 가보시게 되면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신 다음에 또 서브 VI를 하나 호출하겠고요. 자, 이 타임스탬프 정보를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현재 시점에서의 그 시간 정보를 초로 환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 비교 함수를 또 불러오겠습니다. 크거나 같냐, 그 다음에 작거나 같냐, 이 두 개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교할 때 보면은 현재 시간 정보를 현재 시간이 시작 초 정보보다 큰지 크거나 같은지 체크하는 거죠.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이용해서 불러오신 다음에 이 값이 자, 시작 초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 다음에 자, 종료 초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제 만드신 다음에 자, 다음으로는 현재 시간 정보가 이 종료 초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만 내가 측정을 하겠다,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불리언에서 복합연산을 불러오신 다음에 엔드 조건을 하시면 되겠죠. 기본은 오화 조건인데요. 자, 여기서 연결을 하시고 누르신 다음에 모두 변경해서 엔드 조건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어디에다 업데이트 해줄 거냐, 측정 물음표 값에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자, 측정 물음표에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고 관련된 값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측정 이야기라고 하는 그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관련된 값을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아래쪽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도 이 stop이라고 하는 로컬 변수의 불리언을 만드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관련된 화일 루프 안에도 자, 기다림 함수를 하나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00ms 넣어 주시겠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기본 동작 코드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초기화 작업을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것들은 자, 이쪽으로 좀 미시겠고, 자, 초기화가 필요한 값들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측정 예약이라고 하는 값을 초기화해 주시겠습니다. 측정 예약에 대해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이용을 해서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값을 거짓으로 해 주시겠고요. 생성의 상수에서 거짓으로 해 주시겠고, 자, 다음으로는 stop이라고 하는 값도 자, 여기서 자, stop이라고 하는 값도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하셔 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마찬가지로 이 값도 거짓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값을 거짓으로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측정 물음표라고 하는 값도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하셔 가지고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 관련된 값도 동일하게 거짓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프로퍼티 노드는 3개의 화일 루프가 수행되기 전에 가장 먼저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에라 클러스터를 다음과 같이 화일 루프의 입력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 클러스터가 유용한 게 뭐냐면, 랩뷰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지만 그 경합 조건,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를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했다는 건 뭐냐면 3개의 화일 루프는 이 에라 클러스터의 입력을 받아야지만 그 이후에 동작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해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인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실제 동작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불러오시겠고, 자, 실행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정지 버튼이 거짓이 되고, 측정 물음표도 거짓, 그 다음에 측정 예약 버튼도 자, 이렇게 거짓이 됐죠. 자, 여기서 우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9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누르신 다음에 50, 그 다음에 51 클리어하고 예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50분으로 바뀌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9시 49분 49초죠. 자, 곧 있으면 이제 9시 50분이 됩니다. 그러면 9시 50분이 되면 그때부터 자, 랜덤, 그러니까 난수 생성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런데 이미 측정 예약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뭐 번거롭겠지만 한 1분 정도 측정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약간 코딩 양이 많아서 지금 동영상 강좌 좀 그 내용이 좀 길어지는 좀 그런 좀 점이 있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32초가 지났고 앞으로도 조금 시간이 더 남았죠. 그래서 그 구독자분이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 함수를 활용을 하시면은 원하시는 예약 켜짐, 꺼짐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시간이 됐죠. 자, 시간이 됐죠. 51분이 되니까 이제 측정이 멈춘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특정 시간에 측정을 시작을 하고 내가 종료 시간으로 설정한 시간에 이제 측정이 종료되도록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